언니들 안녕. 오늘 되게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보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겟레디 볼 때 저는 메이크업 할 때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퍼링이들도 그렇게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거의 이제 썰 위주로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토너 패드로 살짝 열감 내려주면서 이렇게 촬영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금세 또 더워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제가 취미가 진짜 없다 보니까 가끔씩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 잠깐의 2시간 동안 엄청 재밌고 몸을 쓰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 나서 가끔씩 이렇게 나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뒷목부터 이 등까지 너무 아파요. 진짜 목을 못 가누겠어가지고 막 거의 누워있다가 다시 일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재미는 있었다. 셔츠도 이렇게 또 구매해봤는데 예쁜가요? 저는 디어제리님 인스타 보고 따라서 구매했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진짜 제리님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많이 손민수를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구매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센텔리안 24의 엑스퍼트 마데카벨라 캡처 앰플 맥스입니다. 제가 요즘 진짜 반해서 벌써 이렇게 3통째 사용하고 있는 앰플인데요. 솔직히 이건 진짜 호들갑을 떨어도 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또 쟁여두기까지 한 제품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막 트러블성 피부인 느낌보다는 잡티나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이 고민이어서 특히나 이런 잡티 세럼을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딱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처음 테스트했던 그 첫날부터 그 첫 사용감에서부터 느낌이 빡 왔어요. 지금 같은 봄, 여름에는 이런 잡티나 기미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얀 우유 같은 컬러감에 진짜 촉촉하게 펴발리는 이런 부드러운 발림성인데요. 이렇게 손등에만 발라봐도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데 얼굴에 바르니까 제가 얼마나 처음에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제품은 무려 병풀 연구만 55년을 한 이 동국제약에서 만든 잡티 앰플로 진정과 보습까지 다 챙겼기 때문에 저 같은 건성인 분들은 이거 한 병으로 스킨케어를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런 잡티 고민에서는 자외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올라온 이 멜라닌 색소가 관건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주는 성분을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글루타시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순수 비타민C부터 글루타치온 그리고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엄청 고급 성분인 거 느껴지시나요? 그중에서도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이 글루타치온, 이거는 천연 항산화제로서 미백부터 그리고 잡티 개선 그리고 색소 침착까지 다 잡아주는데 이렇게 사용감까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제가 주변에도 이거 진짜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되게 권유를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또 식약처 미백 기능성 고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려 5만 ppm 함유가 되어 있어요. 잡티 개선하면서 안색까지 밝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미백 기능까지 톡톡히 챙긴 제품이라는 거. 게다가 이전 시즌 대비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서 더욱 만족하실 만한 제품일 것 같은데 무엇보다 3시간 사용만으로도 뭔가 얼룩덜룩한 잡티부터 깊은 속기미까지 개선이 된다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마친 제품이라서 진짜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런 잡티나 이런 기미가 좀 심하게 보일 때는 파데를 올리고 컨실러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타 올 때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면서 되게 옅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렇게 완전 꿀광도 느끼면서 잡티 케어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병으로 다양한 장점을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6월 올리브영 세일에서 단독 더블 기획부터 역대급 할인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끈적끈적한 느낌이 아니에요. 깔끔하죠? 그리고 크림은 살짝만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썰을 많이 푸는 편은 아닌데 되게 알바 썰을 한 번도 안 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20대를 함께했던 알바 썰들을 조금 풀어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까지 해놨거든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저는 어딜 가든 사실 뭐 알바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도 항상 말하는데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제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니까 모두가 이렇게 싹싹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은 없는 편이고 낯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어서 고객님들한테도 인사 되게 잘했던, 그래서 되게 좋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진짜 엄수했어요. 일찍 가면 갔지 늦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좀 강박같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엄청 컸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인사 잘하고 잘 웃고. 근데 이제 뭐 모두에게 해실해실 웃어라 이런 느낌보다는 처음에 인사 잘하고 그리고 응대 잘하고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좀 쉽게 말해서 이제 진상 고객님들을 잘 응대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아저씨 분들인데 막 소리 지르거나 왜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능글맞게 잘해서 아유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엄청 뭔가 조카 같은 느낌으로다가 또 웃으면서 하면은 그게 되게 또 많이 빨리 풀리세요. 그래서 이제 또 웃으면서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모든 그런 강성 고객분들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눈치를 되게 잘 보고 상황 판단을 빨리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첫 알바 시절로 돌아가면 이제 20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가장 처음 했던 알바가 마트 시식 알바였어요. 제가 그 알바를 고르는 기준이 시급이 센, 그나마 그 당시에 시급이 센 그런 알바들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시급이 5,000원이 안 됐을 때였어요. 4,650원이었나? 막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명절에 선물 세트 이런 것도 팔았었거든요. 거기서도 그 스팸 같은 세트여도 이렇게 스팸이 있고 리챔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하면서 점점 이제 말을 잘 하게 돼가지고 엄청 이제 손님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몇백 세트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한복 입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복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뭐 입을 일이 워낙에 없지만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입시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그 미술학원에서 선생님 강사 일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고3을 맞진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완전 기초적인 것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입시 미술 선생님 일도 시급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입시 미술을 해보니까 아동 미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미술도 지원해서 짧게 다녔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막 4, 5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5살 막 이런 애기들은 사실 뭘 가르치고 배우는 느낌보다는 그 시간 동안 좀 재밌게 놀아줬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오는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건 거기서 이제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도 무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기들이.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매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알바들을 대부분 좀 화장품 알바나 그런 쪽을 많이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알바도 했었습니다. 중국인이 진짜 많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거기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바오젠 거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올리브영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말을 저도 배웠던 거죠. 그래서 결제하거나 이제 텍스프리 같은 거 안내할 때는 저도 막 중국어로 막 샬라샬라 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죠. 너무 웃겨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에? 무슨 말이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에서 듣고 계시는 이제 뭐 점장님이나 저 누구야? 진주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되게 놀라셨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한창 어떤 손님이 고등학생 2분이 오셨었는데 저보고 이제 연예인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예쁜 분이었어요. 누구냐면 걸스데이 유라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라님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갑자기 뒤돌아서 샘플을
갑자기 한두 개 사셨는데 샘플을 엄청 챙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나 상처 안 받았어 하는데 이제 상처 받는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조금 무서운 고객님을 만났을 때 되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를 구매하면 이런 사은품을 드렸었는데 그 금액보다 조금 미치지 않는 금액대까지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은품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기준 자체도 그 금액이 안 됐으니까 안 드리는 게 맞잖아요. 제가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손에 사은품을 안내하려고 들고 있었는데 그걸 확 낚아채면서 저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거든요? 하면서 확 가져가시는데 그게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 보내고 뒤에 가서 완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교정이랑 이제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제가 다 벌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벌었냐면 제가 면세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 면세점에서 10개월을 일했었고 항상 그 제주도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 제주도학교 생활 게시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항상 구인구직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때 휴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면세점 일입니다. 왜냐면 시급도 세고 뭔가 쾌적한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막 많이 찾아보다가 다니게 된 곳이 버츠비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때 진짜 다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옆에 매장 분들이랑도 엄청 많이 친해지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3교대여서 진짜 새벽부터 나가서 그리고 밤 늦게 퇴근하는 그 생활을 거의 1년을 한 거니까 이게 정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단기 알바로 이렇게 한두 달 하고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는데 저는 휴학을 했으니까 꽤 오래 다녔단 말이죠. 그때 되게 화장품에 관심이 확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공학 면세점이니까 이 3교대를 하면 새벽에 출근을 할 때는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챙기고 화장 다 하고 거기를 5시 반에 출근을 했었나? 그래서 오전 쪽 걸리면은 2시쯤에 퇴근을 해서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죠. 그때 이제 제가 도둑으로 한번 몰린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버츠비를 다녔을 때 진열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앞쪽에 있는 그런 진열장에 3단으로 나눠져가지고 트가 이렇게 3줄로 나눠져 있으면 다 같은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내용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첫 줄, 중간 줄, 마지막 줄 내려갈수록 가격대가 높아졌거든요. 그때 오전주여가지고 오전엔 또 청소를 빡세게 해야 돼요. 거기 막 매대 다 닦고. 아직도 그 아주머니 고객님의 얼굴이 기억날 정도로 제가 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있는 가장 저렴한 세트를 하나 구매해서 가셨어요. 저는 잘 팔고 이제 뒤쪽에 있는 매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막 다 닦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앞쪽에 있는 매대를 봤는데 뭔가 왜 3번째 줄에 가장 저렴한 세트가 하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절대 안 헷갈리니까 이게 비상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저를 좀 의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에 와서도 그때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 진짜 아니라고 했는데 뭔가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덥지 못한 그 눈빛. 와, 거기서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CCTV를 확인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한창 막 열심히 매대를 닦고 있었을 때 이렇게 조심히 와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파우치랑 구매해 가신 거랑 바꿔치기를 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도 오해는 풀려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는데 결국 그분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셨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 못 잡았어요. 너무 허탈하고 진짜 어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분명 그게 애기용품들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쓰려고 구매해 가신 거였을 텐데 와, 진짜 양심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거기는 이제 고객님이 가시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잖아요. 왜냐면 출도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오시니까 가끔씩 이제 그분이 떠나기 전에 다른 걸로 뭔가 결제가 잘못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의 탑승객 번호를 확인해서 그 나가시는
그 항공사 거기 앞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그 고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시면은 진짜 양해를 진짜 100번을 구해가지고 다시 재결제를 해서 돌려보내드리거나 이랬던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진짜 그럴 때가 제일 식은땀 나요. 진짜 온몸이 하얗게 질리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면세점 일을 한 번 더 했었는데 그게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 달 동안 단기 알바를 했었어요. 그게 맥에서 일을 했었는데 맥 매장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때는 해외여행도 많이 할 때였으니까 항상 저희도 옛날 생각해보면 면세점 들리면 꼭 이런 맥이나 입생로랑 샤넬 이런 데 가가지고 립 하나씩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맥에서 사람이 터져요. 특히 맥이 가장 많아요. 거기서는 응대를 하는 느낌이 뭔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느낌보다는 뭐 주세요 하면 그걸 계속 꺼내느라 바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하나 끝나면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끝나면 이거 하고. 그래서 진짜 바쁘게 일했었던 기억이 그때가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은 빨리 갔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저도 무섭긴 했었거든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쉴 때도 그 매장 뒤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되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마냥 쉴 수가 없고 화장솜을 계속 잘랐어요. 이제 계속 그 테스트하고 닦는 그 솜 있잖아요. 그거를 미친 사람처럼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속눈썹 단계여서 확 모아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하는 알바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일러스트 막 이런 거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일을 맡겨주셨었어요. 어떤 걸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냥 글만 있으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드는 거를 저랑 다른 친구 한 명한테 맡겼었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과제도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제주도 화장품 회사에서 CS 업무까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3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가 날씨가 조금 추웠었는데 잠을 자는데 엄청 오들오들 떨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1, 2주를 죽어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응급실을 다녀와도 안 되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직도 아파. 이게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아파. 그때 막 안에 구내염 혀가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4-5개 있고 목구멍도 하얗게 되고 어떤 것도 막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때 정말 크게 겪었고 제주도 화장품 CS 업무 봤던 것도 이제 막 댓글도 쓰고 전화도 막 고객님들이랑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CS 업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뭐 사실 그렇게 큰 브랜드도 아니고 막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CS는 불만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응대하는 게 저는 너무 이제 아까 상처 많이 받는 스타일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은 일이다 하고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멘탈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 일이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아마 마지막 대학교 방학 때 다녔을 거예요. 2달을 다녔거든요. 제가 무교예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 회사였거든요. 이건 예전에 한번 썰을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침에 그때도 새벽 막 5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7시 45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모여가지고 찬송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잘 모르는데 노래도 부르고요. 이렇게 읽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몰라가지고 눈치를 엄청 보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리고 뭐 읽는 거 같이 듣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아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침을 간단하게 또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게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다 같이 자리에서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죠. 그래서 업무 시작하고 이제 퇴근 시간도 조금 늦었는데 6시 반이었나 7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고 7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제 8시가 넘으니까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언니랑 같이 살 때였는데 이것저것 좀 얘기하고 씻고 하다 보면은 밤이니까 또 자고 그 생활을 2달을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20년, 30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진짜 깊게 고민했어요. 물론 그때 만났던 분들은 다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이제 인사드릴 때도 엄청 챙겨주셨던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아, 이게 회사 생활이구나. 진짜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더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저는 회식 문화를 되게 싫어했어요. 물론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아, 전 안 갈래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물론 다 열심히 했겠지만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고민해본 결과 아, 나는 진짜 회사 생활은 하려면 할 순 있겠는데 나 진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때 저희 언니가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도 봐봐 재밌어 이러면서 이사배님 채널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처음 가입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편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컷 편집까지는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비디오 클래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영상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어떻게 자막을 이렇게 넣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돈은 없었지만 여차저차 모아서 조명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직업처럼 할 수 있을지 그때는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저의 목표는 한 달에 30만 원 벌자. 2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고 알바하거나 이제 일했던 거를 다 투자하는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 진짜 적자였죠. 근데 그 시간을 버텨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동안에도 아, 나 유튜브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진짜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없고, 근데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를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하는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들. 근데 그거는 진짜 그때일 뿐이에요. 시간 몇 년 지나잖아요. 그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근데 그때 그럴 것 같아서 더 부담 없이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뭔가 스스로 내가 완벽주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컷 편집을 하고 나서 그 컷 편집을 다시 보고 이러면서 엄청 시간이 많이 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컷 편집 한 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수정하면서 이제 포인트 자막 넣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한 3바퀴만 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한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완벽주의라서 이렇게까지 막 봐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요, 하나도 안 완벽해요. 진짜 허술 그 자체.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한다는 친구 있으면 항상 말하거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도 몇 년 지나면 진짜 그냥 허접하니까 그냥 해라. 그냥 해야 된다. 그냥 꾸준히 하는 거에 목적을 둬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때의 저의 인턴 생활로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일로 이제 직업으로도 삼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알바가 유튜브 할 때 다녔던 곳인데, 서울에서 잠시 언니랑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신사에 있는 자주라는 곳에서 거기 본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었어요. 한 반년 했나? 그때가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구독자가 한 400명 정도일 때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되게 빠듯하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보진 않았던 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대학교 갈 때 입시미술 할 때랑,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엄청난 양의 과제와 이제는 졸전 준비, 그거 할 때가 진짜 인생에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서는 어떤 고난에도 막 의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막 힘들어서 막 죽겠다 했던 경험은 없어요. 막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이래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내 거 하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입시미술이 그런 건 줄 알았다면 저는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예 분야를 다르게 갔을 수도.
특히 저희 제주도 학생들은 입시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 올라가서 한 2달 정도 그 서울에 있는 입시미술 학원에서 연계된 곳에 가서 이렇게 집중으로 봤거든요, 수업을. 그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맨날 끝나면 집 가서 그 작은 방에 화장실 딸려있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엄청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만 그리는데 평가할 때 뭐 그림 쫙 깔아놓고 좀 일부러 자극 받으라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그림을 막 밟거나 발로 차고 막 이랬었어요. 계속 상처 많이 받는 이미지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또 그냥 발로 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기고도 그랬지만 지금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어떤 고난에도 좀 단단해진 제가 된 것 같긴 해요. 한창 이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헤어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살짝 고데기를 했는데 정돈을 또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 헤어 마스카라 없으면 요즘에는 마무리가 안 돼요. 이게 달리프 건데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뭔가 이 룩에는 머리를 묶는 게 나을지 말지 지금 좀 고민돼요. 푸는 게 나을지 묶으면 좀 이런 느낌? 훨씬 깔끔하죠? 반묶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딱 봄, 여름에는 이런 셔츠에다가 가볍게 뭐 스커트나 데님 입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구매해본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소매도 이렇게 좀 짧게 나온 기장감에다가 아예 아우터처럼 나중에 걸쳐도 되고 그냥 셔츠 이렇게 바지에 넣어서 입어도 예쁘니까 좀 이런 핑크빛의 화사한 그런 셔츠 찾고 있었다 하는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되게 좋고 패턴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오늘 한번 썰도 열심히 풀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진짜 썰을 잘 안 푸는데 풀 게 없어서 안 푸는 거거든요. 근데 좀 재밌으셨다면 제가 또 옛날을 많이 추억해보면서 다른 썰은 없는지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